지금 헝가리가 난리 났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각 분야 인재들이 단체로 헝가리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으로의 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헝가리 정부에서는 한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보고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한국으로의 귀화를 선택한 이들은 결정적으로 헝가리에는 없는 한국에 이것 때문에 귀화를 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헝가리 사람들은 왜 헝가리를 떠나기로 결심한 건지, 그리고 헝가리 사람들을 한국으로 모여들게 만드는 이것의 정체가 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온 안나입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한국 로펌에서 일하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기 인턴십으로 경력을 쌓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법이더군요. 그날의 선택이 결국 저를 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버릴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마쳤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헝가리의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낮은 임금 때문에 계속해서 좌절을 겪었거든요. 수십 번의 취업 지원서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 메일뿐이었습니다. 대형 로펌들도 국제 업무가 적어 발전 가능성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방황하던 중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부모님의 지원을 더 이상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헝가리에서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대학을 다닐 때 저를 멘토해주던 선배인 마르쿠스로부터 한국 로펌 서울지사에서 해외 인턴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는 유럽과 달리 아시아 신흥시장에 대한 법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한국은 이미 선진 경제국이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라니 너무 멀지 않을까 망설였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유럽 내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한밤중까지 이력서를 수정하고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이상하게도 지원서를 제출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설렘이 느껴지더군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아시아는 문화가 너무 다를 텐데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특히 아버지는 변호사가 되려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인턴이라니 하며 아쉬워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외 경력을 쌓아 헝가리로 돌아오든 다른 곳으로 가든 제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고 싶어요. 지금 헝가리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헝가리 내 정치 경제적 불안정으로 미래가 불투명했기에 이 인턴십이 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거든요. 결국 부모님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 직전 창밖으로 부다페스트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전자입국 심사가 몇 분 만에 끝났고 짐도 놀랍도록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입국 절차가 길고 복잡해서 항상 긴 줄을 서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제가 알던 부다페스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정돈된 모습으로 늘어서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부다페스트의 오래된 건물들과 비교하니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잘 못하셨지만 끊임없이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하셨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에서 살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할까? 하지만 잠시 머물다 돌아갈 생각이었기에 그런 걱정은 금방 떨쳐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우산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로펌이 있는 빌딩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로비와 완벽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빠른 엘리베이터까지. 헝가리의 노후된 건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 시설이었어요. 25층에 위치한 로펌 사무실에 들어서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그 광경을 보며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거구나 싶었어요.
한순간 부다페스트의 낡은 법률사무소들이 떠올라 비교가 됐습니다. 첫날부터 실무에 투입됐는데 사내 전자결제와 외국어, 클라우드 문서 시스템이 한 번에 연동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안나 씨, 이 시스템으로 모든 문서를 관리해요. 한국은 디지털 행정과 법률 인프라가 워낙 발달해 글로벌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헝가리에서는 복잡한 종이 서류를 주고받던 기억이 떠올라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업무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변호사가 미국과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문서를 공유하고 동시에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통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헝가리의 법률사무소에서는 국제 업무라 해봐야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였고 그마저도 이메일로 주고받는 수준이었거든요. 이곳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국제 법률 문제가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날 업무를 마치고 나올 때 빌딩 경비가 친절하게 근처 식당가를 안내해 주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거리도 한산해져 안전에 신경 써야 했는데 여기서는 혼자 돌아다녀도 위험을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당시엔 귀화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한국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첫인상은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엔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네라는 생각이 맴돌았어요. 신기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놀랐거든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문을 열 때부터 색다른 경험이었죠. 열쇠가 아닌 비밀번호를 누르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헝가리에서는 집마다 열쇠 두세 개를 사용해야 했고 보안도 허술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열쇠를 찾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튿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런데 건물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 수리 요청을 하니 놀랍게도 불과 2시간 만에 기술자가 와서 고쳐주더군요. 헝가리였다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말이에요. 같이 사는 다른 외국인 인턴에게 물어보니 한국 아파트는 집안 문제 대부분이 24시간 이내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호텔 서비스처럼 느껴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인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여기서 오래 살면 이런 서비스를 매일 누릴 수 있겠구나. 주말이 되자 아파트 단지를 더 자세히 둘러보았어요. 공용 헬스장, 무인 택배함, 주차 자동관리 시스템 등 모든 것이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중고 거래도 앱을 통해 쉽게 이루어지고 택배 수령도 부재 중에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첨단식 아파트 시스템이 제가 살아온 헝가리 주거 환경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이런 편의를 누리는구나 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특히 택배를 받으려면 누군가 집에 있어야 했고 없으면 우체국까지 직접 찾아가야 했거든요. 이곳에서는 그런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친절하게 주변 시설을 소개해 주었는데 특히 지하철역과 쇼핑센터가 도보거리에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공원도 가까워 산책하기 좋았습니다. 이쯤 되니 헝가리로 돌아가는 게 싫다는 생각까지 조금씩 생기더군요. 헝가리에서는 이런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주거지를 찾기 어려웠거든요. 아무튼 로펌에서 인턴 업무가 점점 늘어나면서 외국인인 제가 국내 소송 업무 서류를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전자정부 포털에서 자격증명과 서류 발급이 단숨에 끝나는 것을 보고 이 정도 디지털 행정이면 헝가리 국민들도 부러워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국에서 출생증명서 하나 떼려면 관공서를 여러 번 오가야 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한 번은 출생증명서를 떼러 관공서에 3번이나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서류가 미비하다며 돌려보내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무원 연금 관련 소송 업무였습니다. 사내 의뢰 중 하나가 공무원 연금 소송이었는데 연금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서류를 보며 놀랐어요. 헝가리는 공무원 인력 부족과 부서 간 혼선이 커서 이런 자료가 즉시 제공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행정 효율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체감하며 이 나라가 선진국인 이유를 알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 시스템의 투명성이 법률 업무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몸소 느꼈어요. 담당 변호사는 저의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점차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 기업과 유럽 기업 간의 계약서 번역 업무를 맡게 됐는데 제 헝가리어와 영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로펌의 핵심 멤버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인정도 함께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저는 단순한 인턴이 아닌 팀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대표 변호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안나 씨, 외국인도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이런 서류 접근이나 소송 대리권에 제약이 없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 말은 단순한 제안 이상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알고 보니 국적이 달라도 취업은 가능하지만 정식 변호사로 활약하려면 헝가리 국적으로는 까다로운 단계가 더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커리어를 진짜 키우려면 한국 국적이 훨씬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큰 결정이었기에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님과의 화상통화에서 헝가리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다는 뉴스였거든요. 원래는 인턴 끝나고 돌아갈까 했는데 귀국해봐야 취업이 막막하다는 현실에 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으니 해외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라라며 용기를 주셨지만 국적 변경까지는 확신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더 실질적인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금 헝가리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네가 거기서 기회가 있다면 잡아라. 그 말씀에 더욱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러던 중 회사 인사팀에서 불러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안나 씨, 단기 취업 비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새로운 비자나 신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못 있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막 적응하고 있던 한국 생활을 그렇게 끝내야 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쫓기듯 돌아가기엔 한국이 너무 좋아졌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점심시간, 함께 일하는 한국인 동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귀화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지만 동료 변호사의 표정은 진지하더군요. 헝가리 여권으로는 해외 출장도 비자 때문에 복잡하지 않나요? 한국 국적이면 훨씬 수월할 텐데. 이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향, 가족, 국적을 모두 등지고. 하지만 부다페스트에서는 상상 못했던 규모와 속도의 일을 이곳에서 하고 싶다는 욕망이 서서히 커져갔어요. 무엇보다 제가 받은 교육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여기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던 차에 회사에서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국제사건, 아시아 여러 나라에 걸친 상사중재에 저를 투입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변호사 지위로 정식 업무를 맡으려면 국내 변호사 등록이 필요한데 외국 국적으론 자격 인정 절차가 여러 해 걸린다는 사실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국적이면 관련 서류와 시험만 통과하면 훨씬 빨리 업무에 투입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크게 동요했어요. 이런 차별은 불합리하게 느껴졌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나 씨를 정규직으로 뽑고 싶어요. 하지만 귀화나 장기 체류 신분이 안정되어야 주요 소송도 맡길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처음엔 극단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지만 생각해보니 제 커리어를 위해선 국적 변경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도 컸지만 그만큼 기회도 컸어요. 헝가리 가족들에게 이런 생각을 전했을 때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특히 할머니는 외국에서 살다 오는 건 좋지만 국적까지 바꾸는 건 너무 과하지 않니?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경제 상황은 갈수록 불안정해갔고 부모님의 반대도 점점 약해졌어요. 아버지는 네가 잘 될 거면 그렇게 해라라고 서서히 용납하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굳히고 귀화 시험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 결정을 내린 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속이 시원했거든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 귀화의 필수 조건이어서 퇴근 후 야간 학원에 등록해 단어와 문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헝가리어와 어순이 너무 달라 처음엔 무척 어려웠습니다.
헝가리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지만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로 완전히 달랐거든요. 다행히 회사 동료들이 아침마다 간단한 퀴즈를 내주며 도움을 주었어요. 오늘의 단어는 변호사예요. 어제 배웠죠. 그런 도움들이 쌓여 점차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특히 법률 용어를 익히는 데 집중했어요. 나중에 변호사로 일하려면 필수였으니까요. 귀화 시험 기출문제를 보니 한국 전통 명절인 설과 추석, 대표 음식인 김치와 비빔밥, 대중문화, 가요, 드라마, 기초적인 지리와 교통상식을 묻는 문제가 많았어요. 헝가리와 달리 한국은 지역 간 축제나 명절 문화가 활발해서 외워야 할 것이 많아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말에는 책을 들고 경복궁이나 인사동 같은 전통 문화 지역을 방문하며 직접 체험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의외로 한국 문화의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역사 관련 문제도 왕조와 문화유산, 현대 사회 특징 등을 묻는 식으로 구성돼 있어 생각보다 범위가 넓었어요. 헝가리 독자적 문화만 알던 저에게 한복, 궁중문화, 사찰음식 등은 완전히 새로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공부할수록 이 나라의 풍습과 전통이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특히 한국의 현대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를 배우면서 이런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동남아 중재권의 현장 조사를 위해 저를 임시로 파견할 의향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엄청난 기회였지만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헝가리 여권으로는 별도의 비자나 승인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출장 시점에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었죠. 이것이 귀화를 더 서둘러야겠다는 실질적 동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음 시험이 한 달 뒤에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것도 놓치면 체류 기간 만료와 함께 무조건 귀국해야 했기에 초조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인사팀을 통해 관할 부처에 연락을 해봤지만 시험 일정 자체가 빡빡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헝가리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까지 했죠. 그런데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어요. 회사의 한 변호사가 시험 관련 부서에 지인이 있다며 취소 인원이 발생할 경우 제가 대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것 같아 감사했어요. 며칠 후 저는 어떤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적처럼 시험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이때는 세상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더군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시험 전날 로펌의 중요한 계약서, 교정 작업이 급히 들어왔어요. 팀원 모두가 밤늦게까지 남아 일했고 저 역시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헝가리였다면 왜 인턴이 야근까지 하냐며 불평했겠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함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라 돕는 게 맞겠더라고요. 시험을 앞둔 밤에 체력을 소모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경험들이 모여 저를 진정한 한국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놀랍게도 지하철이 아직 운행 중이었어요. 헝가리에선 이 시간에 대중교통이 끊겨 택시도 잘 잡히지 않고 치안이 불안해 겁을 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선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귀화가 아니어도 한국에서 얼마나 생활이 편한지 국적 변경에 대한 의지가 더 굳어졌습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걷는 여성으로서 이런 안전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처럼 느껴졌어요. 시험 문제 요약 노트를 마지막으로 훑어보며 이걸 다 해냈으니 꼭 합격해야지 다짐했어요. 동료들이 시험 이후 정식 변호사로 빨리 일하자는 격려 문자를 보내준 것도 큰 힘이 됐습니다. 부모님도 헝가리 돌아오는 것보다 거기서 자리 잡는 게 낫다면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정서적 지지를 느꼈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서 제가 한국 법정에서 변호사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시험 당일 아침,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숙소 건물 엘리베이터가 임시점검으로 운행 중단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은 10층이라 짐도 있고 시간도 촉박한 상황에서 걸어 내려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귀화 시험이 1시간 남았는데
하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속이 타들어갔어요. 운명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다행히 옆집 주민이 지나가다 저의 난처한 상황을 보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쪽에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1층까지만 임시 운행하고 있답니다. 그분의 안내를 따라가 보니 정말 건물 측에서 일부 구간만 엘리베이터를 운행하고 있었어요. 간발의 차로 시험장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0분 늦게 출발했지만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덕분에 시험장 근처역에 제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였다면 대중교통 지연으로 시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텐데 한국의 지하철은 엄청나게 정확해서 큰 도움이 됐어요. 엄청난 긴장 속에서도 입실 시간에 맞춰 시험장에 들어갔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필기 시험지를 받아들자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문제들은 한국의 대표 명절, 전통 음식, 지역 축제, 관광 명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징어와 김치를 좋아하게 된 제 경험을 떠올리며 음식 관련 질문에 답했고 설날과 추석 문화를 공부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을 살려 명절 문제도 풀어나갔어요. 예절, 복장, 태극기와 무궁화 같은 국가 상징 문제도 나와서 잠시 당황했지만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정도면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어진 면접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기본 생활 상식을 확인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한글 자모음 구조를 설명하라는 질문부터 수도권 교통카드 환승제도의 장점을 묻는 질문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한 대중교통의 편리함, 아파트 시스템의 효율성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중간에 한국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기도 했지만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제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 같던데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서 오래 살 예정이라면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싶냐는 질문에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한국 기업의 해외 사건을 많이 해결해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헝가리보다 한국이 경제 규모도 크고 글로벌 교류가 활발하니 제 커리어 성장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면서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감과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여줬죠. 결과 발표까지 보통 3, 4주가 걸린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제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 컸습니다. 저 역시 혹시 결과가 늦게 나와 불법 체류자가 될까봐 초조했어요. 로펌 인사팀이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확답은 얻기 어려웠습니다. 시험 통과만 한다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 기간 동안 업무에 더욱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꾸만 생각이 시험 결과로 흘러갔습니다. 밤에는 꿈에서도 시험 장면이 반복됐어요. 그 무렵 헝가리에서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이 전화로 물가 급등과 실업자 폭증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부모님 동네도 빈집이 늘어나 방범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서도 해외 이민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돌아가도 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오히려 빨리 귀화해서 여기에 자리 잡아야지라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헝가리에 남아있는 친구 중 한 명은 너는 운이 좋다. 나도 기회가 있다면 떠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시험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공식 협조문을 보냈다는 연락이 왔어요. 회사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주는 모습에 제가 정말 필요한 인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혹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될지 불안했지만 주변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이런 든든한 지원을 받는 것도 한국에서의 삶이 주는 큰 혜택 중 하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예상보다 일주일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필 그날은 부모님이 저를 깜짝 방문하기 위해 헝가리에서 날아오신 날이었습니다. 제가 귀화를 준비한다고 하자 걱정 반, 섭섭한 반으로 표정이 어두워지셨던 부모님이 결국 저를 직접 보러 한국까지 오신 거였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했을 때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미소 띤 주름과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이 모든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말했을 때
어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네가 선택한 길이니 우리도 직접 보고 싶었단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심 아쉬운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제 작은 아파트를 보여드리고 근처 한국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함께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결과 확인 메시지가 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대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세 사람 모두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보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부모님께 건네며 눈을 꽉 감았어요. 손끝까지 떨려왔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그때 정말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고 세상에 저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아버지의 큰 함성이 들렸어요. 합격이다. 안나, 너 합격했어.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일어나 저를 껴안으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정말요? 진짜 합격인가요? 믿기지 않아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분명히 귀화 허가라는 단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양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셨어요. 얘야, 정말 축하한다. 네가 원하던 대로 됐구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주변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제 딸이 오늘 한국인이 됐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주변 손님들도 박수를 쳐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하는 제 모습을 직접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귀화 허가를 받은 후 구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를 밟았는데 서류가 이미 전산화되어 있어 인적사항 확인 후 30분 만에 접수가 완료됐어요. 헝가리에선 신분증 하나 만들려면 관공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했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분이 일주일 후에 찾으러 오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한국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면 은행 업무, 계약, 심지어 투표권까지 얻게 된다는 생각에 새로운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통보하니 대표가 정규직 변호사 과정 서류를 즉시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제 사무실 자리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국내 대리 업무, 그리고 아파트 임대와 대출 등 모든 면에서 길이 열릴 거라는 설명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헝가리 국적을 내려놓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한국에서의 미래가 주는 기회가 훨씬 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팀장님이 안나 씨가 앞으로 저희 팀의 유럽 관련 사건을 담당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을 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제 출신 배경과 언어 능력이 이곳에서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헝가리에 있었다면 그저 평범한 법대 졸업생에 불과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제가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이곳에 남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귀화하고 한 달 뒤 회사의 아시아권 소송팀에 정식으로 합류해 첫 해외 중재 출장 준비에 참여했어요. 헝가리 여권이었다면 비자 때문에 2, 3주는 기다려야 했을 텐데 이제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히 끝나더군요. 실무적으로도 즉시 투입이 가능해져서 회사에서도 더 많은 신뢰를 얻었어요. 팀장님은 이제 안나 변호사님이 우리 팀의 핵심 멤버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 순간 제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이사 준비 중에도 한국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전입신고, 수도, 가스 변경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헝가리였다면 각각의 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을 텐데 이곳에선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제가 인턴 시절 살던 숙소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어요. 베란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제 이곳이 정말 내 집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새 아파트 사진을 부모님께 보내드리자 실물이 궁금하다며 또 한국에 올 계획을 세우시더군요. 부모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아파트면 우리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 소식에 기뻤어요. 저는 이 기회에 헝가리 친구들도 초대해 한국에서 이룬 새 인생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턴 생활만 기대했는데 결국 한국 국민이 되어 안전하고 첨단화된 환경에서 살게 된 현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대형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어요. 헝가리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분쟁이었는데
헝가리와 한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 보너스까지 받았고 법조계 신문에도 소개되었어요.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전문 변호사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한국 귀화를 마음먹지 않았다면 얼마나 아찔했을지 모른답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제 새로운 고향이 되었고 저는 매일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록 헝가리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제 마음은 완전히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한국인도 다 됐겠다 맛집 탐방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추천할 만한 서울의 맛집이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탄불 출신 현대무용가 셀린 아이딘입니다. 터키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춤을 추며 세계 무대를 꿈꿔왔어요. 국제적인 무용단 글로벌 댄스 컬렉티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제 꿈을 이루는 듯 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절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속한 글로벌 댄스 컬렉티브는 이름 그대로 전 세계 실력 있는 무용수들이 모인 세계적인 무용단이었어요.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함께 춤추며 세계 각국을 순회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꿈 같았어요. 무대 위에서 제 열정을 표현할 때마다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제게 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거든요. 그러나 2021년 초 무용단의 북미 투어가 결정되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현실의 벽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뉴욕, 토론토,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공연할 예정이었고 그 중에서도 뉴욕 링컨센터 공연은 제 경력에 있어 정말 중요한 기회였어요. 모든 팀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지만 비자 신청 과정에서 저만 유독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무용단 행정팀에서 알려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셀린 씨,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요. 다른 멤버들은 이미 승인이 났는데 셀린 씨만 승인이 안 나네요. 행정팀장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제 동료들은 대부분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가 출신이었기에 미국 입국이 상대적으로 간단했던 거예요. 하지만 터키 여권을 가진 저는 복잡한 비자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 대사관 예약은 이미 몇 달으로 밀려 있었고 급행 서비스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디렉터가 저를 불러 말했죠. 셀린, 정말 미안하지만 뉴욕 공연에는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무용수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 그 순간 느꼈던 좌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제 실력이나 노력이 아닌 단지 제가 가진 여건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된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동료들이 뉴욕으로 떠나는 날, 저는 홀로 숙소에 남아 훌쩍거리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로부터 몇 주 후, 저희 무용단은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 서울에서 공연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K-팝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출입국 절차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간편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보게 된 발전된 도시 경관과 질서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첫인상은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서울에서의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한국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과 깊은 이해도는 저희 모두를 감동시켰어요. 공연 후에는 현지 무용가들과의 교류 시간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현대무용가 박지원 선생님이었죠. 지원 씨는 뛰어난 실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무용가였어요. 우리는 즉시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함께 짧은 즉흥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대화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달에 파리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지원 씨가 가볍게 말했어요. 와, 멋지네요. 비자 준비는 다 됐나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자요? 한국 여권만 있으면 프랑스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그냥 가고 싶을 때 티켓만 끊으면 되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시나요?
지원 씨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터키 여권을 가진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였습니다. 지원 씨 말로는 한국 여권으로 192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에 비해 제가 가진 터키 여권으로는 단 72개국밖에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고 저희 무용단은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제 머릿속은 지원 씨와의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유롭게 세계를 누빌 수 있는 한국 여권에 대한 부러움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게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서울에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용단은 남미 투어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주요 도시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또다시 비자 문제가 불거진 것이었습니다. 셀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비자 신청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해요. 처리 기간이 최소 한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해요. 행정팀장의 메일을 받았을 때 이미 제 가슴은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대부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했고 일부는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터키 여권으로는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어요. 매번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높은 수수료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대사관까지의 이동을 위해 다른 도시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무용수로서의 제 능력이 아닌 여권 한 장이 제 경력을 결정짓는다니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결국 브라질 비자는 간신히 받았지만 아르헨티나 비자는 공연 일정에 맞춰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저는 중요한 공연에서 빠져야 했어요. 디렉터는 저를 사무실로 불러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셀린, 너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하지만 계속되는 비자 문제로 주요 공연에 캐스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무용단으로서는 공연 일정과 완성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 디렉터의 말은 공감이 갔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는 제 꿈을 계속 좇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지원 씨였어요. 셀린,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현대무용 페스티벌에 당신을 솔로 공연자로 초청하고 싶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무용단과의 계약이 남아있었지만 이것은 분명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어요. 디렉터와 상의 끝에 2주간의 휴가를 얻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설렘과 기대감을 느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여 지원 씨의 도움으로 페스티벌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현대무용 환경은 제가 경험했던 어느 곳보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솔로 공연은 터키 전통춤의 요소와 현대무용을 접목한 작품이었어요. 공연 당일, 한국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성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무용단의 예술감독 김민준입니다. 오늘 공연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민준 씨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저희 무용단의 객원 무용수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무용단의 예술감독이 저에게 직접 제안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글로벌 댄스 컬렉티브와의 계약은 어떻게 할지,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이 가능할지 등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볼 시간을 주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음 주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날 밤, 지원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지원 씨는 국립현대무용단의 명성과 지원 시스템,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예술가를 위한 한국의 지원 체계와 안정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터키에서는 예술가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셀린 씨가 경험했던 비자 문제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한국은 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니까요. 지원 씨의 말에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저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어요. 글로벌 댄스 컬렉티브에 사직 의사를 전하고 국립현대무용단과 1년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디렉터는 섭섭해했지만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셀린, 당신의 재능은 어디서든 빛날 거야. 새로운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래. 2022년 4월, 저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는 터키어나 영어와 완전히 달랐고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들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무용이라는 공통 언어가 있었습니다.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 모든 장벽이 사라졌어요. 국립현대무용단의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지원 씨는 문화적 가이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스며드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터키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술 지원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 우수한 연습시설, 의료보험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공연장의 최신 장비와 기술적 지원은 제가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이었어요. 24시간 안전한 도시, 효율적인 대중교통, 빠른 인터넷, 편리한 배달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저는 예술적 창작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국립현대무용단에서의 활동이 6개월쯤 지났을까요? 저는 한국 무용 기법과 터키 전통, 춤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특한 융합이 한국 무용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한국 공영방송의 예술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고, 터키에서 온 무용수로 미디어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국립현대무용단이 국제 투어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비자 문제로 고민해야 했습니다. 터키 여권은 여전히 제 발목을 잡았어요. 특히 2023년 초, 무용단이 세계 10개국 투어를 계획했을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셀린 씨, 투어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는 비자 발급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최대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팀장의 조언에 저는 또다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단원들은 대부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였기에 저 때문에 전체 일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예상대로 캐나다와 호주 비자 발급이 지연되었고 투어 일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 감독은 저를 배려해 일정을 조정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 하나 때문에 무용단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셀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팀이니까요. 함께 해결해 나갈 거예요. 김 감독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 경력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셀린,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면 영주권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예술 분야 특별공헌자로 신청하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영주권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미 1년이 넘었고 이곳에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시점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의 도움으로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더 놀라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셀린, 영주권을 넘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미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여권 파워지.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적이라니 처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가능성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할수록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세계를 자유롭게 다니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상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가능성도 알아보기로 했어요.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의 이민 정책을 조사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술가로서 이들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비즈니스, 이민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과 최소 10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했어요. 반면 한국은 예술 분야 특별공헌자로 인정받으면 5년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무엇보다 이미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 있고 문화적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점점 더 공감하게 되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터키의 가족들과의 대화였습니다. 화상통화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처음에는 걱정과 우려가 컸어요. 셀린, 그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평생 살겠다는 거니?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도 아니라 한국이라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제 생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 예술가로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 여권의 강력한 파워가 제 경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매번 비자 때문에 공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제 여권 때문에 제 꿈이 제한받지 않을 거고요.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화상통화 끝에 가족들도 점차 제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기 시작했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머니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2023년 여름, 저는 한국에서 5년간의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와 필요한 서류를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목표가 있었기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영주권 취득 준비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깊어졌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구조를 배우면서 이 나라에 대한 애정도 더 커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짧은 기간에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역사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말, 제 손에 영주권 카드가 쥐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온 세상을 제 손에 쥔 것 같았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저는 국제적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터키 사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여러 진행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계 투어를 앞두고 터키 여권으로 비자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초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탈리아 비자 발급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공연 일정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비자는 여전히 처리 중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결심을 굳힌 저는 한국 귀화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 역사, 문화, 법, 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했습니다. 지원 씨와 무용단 동료들의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귀화 인터뷰 날이 되었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출입국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심사관은 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받은 사랑과 기회에 보답하고 한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심사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인터뷰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8월, 제 손에 한국 여권이 쥐어졌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무대 위에서 느끼는 그 어떤 감정보다도 벅차오르더군요. 빳빳한 한국 여권 표지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 후 첫 국제 투어는 그야말로 꿈 같은 경험이었어요. 192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비자 걱정 없이 오직 예술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마다 한국 여권을 내밀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답니다. 공연이 대성공리에 끝난 후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터키 출신인데 왜 한국 국적을 선택했나요? 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세계를 자유롭게 누비며 예술을 펼칠 수 있게 해준 한국 여권은 제 인생과 예술, 활동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한국인이 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전 세계 예술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한국 국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특히 여권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말해요. 고민하는 사이에 한국 국적을 따는 게 이득이라고 말이죠.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